자, 이제 컨택 부분입니다. 컨택 부분은 앞서 about me 부분과 같습니다. 자, 배경 색깔 확인하고 여기에 내부의 공간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 색깔 컨트롤 클릭해서 about me 부분과 같을 거지만 확인을 해 볼게요. 373737입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명 컨택 복사했고요. 클래스명 컨택의 배경 색깔이 373737. 내부의 패딩 확인할게요. 자, 제목은 60픽셀의 라인 하이트가 잡힐 거니까 60픽셀의 선택 영역을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글씨가 센터에 있을 거다. 대략 보겠습니다. 그러고 가이드를 뽑아볼게요. 가이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위에 약 61, 2 정도가 있겠고요. 조금 더 하면 되겠죠? 아니군요. 65, 6 정도가 있겠어요. 오른쪽에는 선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끝에까지 62 정도 있네요. 62. 자, 그러면 위에 65, 그리고 아래는요. 아래는 링크 밑에 공간을 보면 되겠죠? 링크 밑에 공간을 보면 55 정도 있네요. 적어 볼게요. 위에 65 정도 있고요.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65픽셀, 좌우도 65픽셀, 제일 아래쪽에 55픽셀. 잠깐만요. 오른쪽이 다시 좀 볼게요. 63픽셀이었네요. 좌우 63픽셀. 이렇게 해서 주고 이 컨택을 기준으로 이미지 컨택 바로 밑에 있는 이미지를 절대값으로 배치할 거니까 이미지를 포지션 앱솔루트 하고요. 앱솔루트로 배치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이미지의 위치부터 볼게요. 자, 위로 얼마큼 삐져나갔고 왼쪽에서 얼마큼 들어왔는지 보도록 하죠. 거리를 확인해 봅시다. 왼쪽에서는 약 62, 3 정도 들어와 있고요. 3, 네. 위로는 54 정도 있군요. 그러면 얘의 탑 값은 마이너스 54픽셀, 얘 라이트 값은 63픽셀 해서 위치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폼 부분도 보겠습니다. 자, 지금 폼은 너비를 다 쓰고 있어요. 너비를 줘야 됩니다. 이만큼의 너비를 줘야 돼요. 얘 너비는 여기 메시지 밑에 있는 이 선의 길이를 확인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선을 체크했고요. 길이가 어떻게 되나 볼게요. 470이군요. 470의 너비를 주고 이게 오른쪽에 치우쳐 있게 하는 방법은요. 얘의 왼쪽의 여백을 자동으로 만들면 돼요. 가보겠습니다. 컨택 안에 폼입니다. 폼의 너비가 470이고요. 마진 레프트를 오토로 하면 얘가 우측에 있게 되겠습니다. 플롯을 써버리면 안 되는 게 플롯을 써버리면 또 달려드는 속성 때문에 누구의 높이가 안 나올 거냐면 컨택의 높이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마진을 이용해서 오른쪽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이렇게 보면 컨택이고요. 자, 컨택에서 잠깐만요. 얘가 레프트가 63이었어야 되는데 잘못한 것 같습니다. 레프트가 63이고요. 컨택 안에 폼 좀 다시 볼게요. 컨택 안에서 네, 폼입니다. 폼의 너비를 주고 오른쪽에 있으라고 했어요. 브라우저면 좀 볼게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여기에 내용 적어보도록 할게요. 디자인 좀 보겠습니다. 자, 디자인 보면 여기 컨택이라는 제목의 위치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컨택이 우리 화면엔 여기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HTML에서 HTML 좀 잠깐 보겠습니다. HTML에서 우리가 좀 전에 너비를 이 폼한테 줬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제목을 여기가 아니라 폼 태그 안쪽으로 넣어 보도록 할게요. 얘를 여기에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470 너비 안에 있겠죠?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다시 한번 볼게요. 네, 그럼 컨택이 이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들의 스타일은 우리가 이미 어디서 다 잡았냐면
위에 커먼 공통 요소의 CSS에서 다 잡았어요. 그죠? 너비만 확인을 좀 더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위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풋의 너비를 지정할게요. 디자인 좀 보겠습니다. 요거 하나의 너비. 그것도 이 선의 크기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선의 크기를 확인해서 보도록 할게요. 선의 크기가 385 정도가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컨트롤 클릭해서 214입니다. 214의 너비가 있어요. 너비를 줄 거고요. 자, HTML에서 큰 거부터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누구한테 스타일을 먼저 줘야 되겠냐면 필드부터 먼저 줄게요. 필드 얘들이 필드 자체는 특별히 시킬 건 없지만 마지막 필드 얘한테 가서는 아래 마진을 줄 필요는 있겠습니다. 디자인을 볼게요. 여기 이 거리요. 요 거리를 확인해서 주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약 58 정도가 있네요. 필드에 가서 여기 공간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에도 얘들끼리 간격도 줄게요. 이게 필드니까 여기에서 저는 이 높이 이 선 밑에 공간을 몇 정도를 줄 거냐면 30 정도를 줄게요. 이렇게 해서 필드와 필드 사이의 공간을 좀 줄까 합니다. 자, 그럼 필드한테 시킬 일 폼 안에 필드예요. 컨택 안에 폼 안에 필드라고 하겠습니다. 컨택 안에 폼 안에 클래스명 필드입니다. 마진 바텀 30 정도 주고요. 그리고 막내한테는 여기 필드에서 막내 얘 중에 막내입니다. 그러면 last of type에서 막내한테는 아래 마진을 주면 되겠어요. 아래 마진이 아까 여기죠. 58, 9 정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인풋의 스타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드 안에 인풋입니다. 자, 앞서 크기 width가 214였어요. 그렇게 하고 안에 있는 글씨들은 다 일단 흰색입니다. 흰색으로 잡아주고 브라우저면 잠깐 볼게요. 자, 이렇게 너비가 잡혔고요. 네, 안에 글씨를 쓰면 글씨의 색깔이 흰색이란 얘기예요. 자, 텍스트의 에리어에도 너비를 좀 줘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거리를요. 여기에 얘와 얘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떨구려면 지금은 얘가 인라인 요소라서 이렇게 사이에 공백이 단어와 단어 사이에 공백이 있는 것처럼 있는 거거든요. 자, 저 공간을 정확하게 맞춰주려면 여기 보면 이 거리가 있단 말이죠. 이 거리를 정확하게 픽셀로 구분을 하려면 그러면 플롯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얘 부모, 이 두 개의 부모인 필드에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고전적인 방법으로 플롯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플롯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누구한테 플롯을 걸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 인풋이에요. 이 인풋에 플롯을 걸려고 합니다. 자, 인풋에 플롯 레프트 걸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도 플롯이 걸릴 거고 첫 번째 거에다가 오른쪽에 마진을 지정하거나 또는 얘를 왼쪽으로 얘를 오른쪽으로 보내도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자, 플롯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높이가 안 나올 거냐면 필드의 높이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필드의 뒤에 공간을 만들고 플롯을 해제해줘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적어볼게요. 인풋에 앞서 인풋의 스타일이 여기 있었죠. 플롯 레프트 해볼게요. 앞쪽에 있는 건 왼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건 뒤쪽으로 걸 거니까요. 여기에서도 first of type에서 얘는 플로트 left로 걸고요. 클래스면 너무 긴 것 같아요. 필드는 빼고 해보겠습니다. 선택자가 너무 긴 것 같아서 좀 짧게 쓸게요. last of type는 너는 오른쪽으로 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필드의 높이가 안 나올 거예요. 필드의 내용의 뒤에다가 공간을 만들고 빈 공간을 만들고 디스플레이 속성이 블락이야 이어야 클리어가 지금 말대로 양쪽에 걸린 거죠. 그래서 보스에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사이의 거리를 양쪽 끝으로 정확하게 배치했으니까 디자인하고 똑같이 나오겠죠? 브라우저면 보겠습니다. 네, 양쪽 끝에 배치를 해줬어요. 잠깐 검사 좀 해볼게요. 인풋에 왼쪽에 플롯이 걸려 있고요. 인풋에 플롯이 걸려 있습니다. 자, 근데 인풋의 너비가 지금 제가 214라고 했는데 214가 아니라 230이 잡히고 있어요. 자, 230이 잡히는 이유는요. 얘한테다가 우리가 앞서 패딩을 준 게 있거든요. 그 패딩이 더해져서 그래요. 자, 이 패딩이 더해져도 크기가 214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박스 사이징이 필요하겠죠? 내가 준 너비는 이 너비 안쪽에서 보더나 패딩을 만들어 라고 해서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이 요소의 너비는 214로 잡히는 거예요. 다음 텍스트 에어리어 보겠습니다. 텍스트 에어리어는 그냥 너비 다 쓰면 돼요. 안에 글씨 흰색이 있고, 그리고 최소 높이를 아까 지정을 했었어요. 민 하이트도 지정을 하겠습니다. 하이트를 그냥 110으로 잡아도 되겠고요. 디자인 볼게요. 디자인에서 얘의 높이, 텍스트 에어리어의 높이를 전 몇 정도로 볼 거냐면, 네, 여기까지 보면 되겠네요. 110까지 보면 되겠어요. 이것도 플레이스 홀더예요. 자, 여기까지 이 높이 아까 가이드로 만들어 놓은 거 있었죠. 그러면 텍스트 에어리어의 스타일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드 안에 라고 해도 되고 그냥 폼 안에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폼 안에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할게요. 너비 다스라고 하고요. 얘가 인라인 요소예요. 디스플레이 블락해서 크기를 다 쓰도록 해주고요. 안에 있는 글씨 색깔 쓰면 흰색으로 나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이트 110으로 잡아줄게요. 110픽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높이까지 잡아줍니다. 브라우저면 볼게요. 네, 이제 여기까지 다 쓰고 있고요. 안에 플레이스 홀더, 아까 텍스트 에어리어에는 안 썼나 보네요. HTML 가볼게요. 여기에서 플레이스 홀더 메시지라고 글씨를 쓸게요. 자, 그러면 메시지라는 글씨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send 메시지, 여기 아까 거리는 아까 필드의 아래 마진을 준 게 있으니까 되겠고요. 교재에선 제가 버튼의 위에 마진을 줬어요. 그렇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이고 갈게요. 지금 교재에서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미리 보기 하는 글씨요. 저 글씨 색깔이 지금 디자인과 달라요. 디자인은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확인해 보면 흰색이에요. 자, 저 색깔은 그럼 어떻게 바꿀 거냐? 플레이스 홀더의 색깔은 이렇게 바꿉니다. 인풋에 플레이스 홀더라고 이렇게 선택자를 쓰고요. 텍스트 에어리어 두니까 텍스트 에어리어에 플레이스 홀더라고 쓰는데 여기에서 여기 이 콜론이 두 개예요. CSS3 문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컬러를 흰색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브라우저면 보십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쓰면 사라지는 요 글씨, 저 글씨도 이제 흰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재에 없으니까 이건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이제 마지막 부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부터 부분의 소셜 아이콘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브라우저면 볼게요.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우리가 리스트로 작성을 했었기 때문에 세로로 이렇게 있어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자, 저 왼쪽 하단에 있는 것들을 가운데 있으라고 하고 li 안에 하나하나 a 태그의 스타를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가로 배치하고 가운데 있으라고 해볼게요. 자, 앞서 요소들을 가로 배치할 때 우리는 플롯을 활용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간략하게 가운데로 놓을 거냐면 이 부분요. 디자인을 볼게요. 디자인에서 이 요소들을 가운데 놓기 위해서 저는 UL을 이렇게 당연히 UL은 블록 요소니까 한 블록을 다 쓰겠죠. 그리고 그 UL 안에 있는 얘들 하나하나를 그냥 글씨로 취급을 할 거예요.
그러면 UL에서 텍스트 얼라인 센터 하면 얘들이 가운데 있겠죠? 여기 사이의 간격은 단어와 단어 사이의 간격을 감안해서 지금 얘가 20이라고 한다면 한 18픽셀 주면 기존에 떨어진 거리가 1, 2픽셀이 있으니까 걔랑 더해져서 정확하게 간격이 20 뭐 그런 식으로 되게 작성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거리 좀 확인해 볼게요. 이 거리는 얘는 앱솔루트니까 붕 떠서 얘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쟤는 공간을 안 차지하는 요소입니다. 거리는 여기서부터 보는 거예요. 자, 저 거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349 조금 더 보면 떨어져 있죠. 그래서 교재에서 351 정도로 봤어요. 자, 줘보도록 할게요. 컨택의 아래 여백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푸터의 위의 여백이라고 하셔도 돼요. 교재에서는 위의 여백으로 했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터의 위의 여백 마진 탑해서 351 정도 하고요. 아래 마진도 줄게요. 아래 마진은 193 정도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이제 URL 선택하고 푸터 안에 URL 선택하고 얘한테서 이 안에 있는 글씨 성격이 있는 건 가운데 있어 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주면 누굴 글씨 취급하겠다는 얘기냐면 이 안에 li를 display inline block해서 글씨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사이사이 여백을 한번 볼게요. 이 거리가 몇인지를 보겠습니다. 자, 요 거리가 지금 30인데요. 자, 30을 주면 양쪽의 여백을 15픽셀 만들면 돼요. 자, 교재에서는 지금 사이에 떨어진 공간을 무시하고 그냥 15픽셀을 줬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지금 상태에서도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요.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얘들이 디스플레이 있는 블럭까지 저장이 안 됐나 보네요. 저장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색깔이 일단 안 보이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드래그 봤을 때 이 사이 공간이 있어요. 1, 2픽셀. 우리가 마진을 주지 않아도. 그래서 저것까지도 정교하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마진을 양옆에 15픽셀 주는 것보다는 13픽셀 정도 주면 기존에 떨어진 거리와 합쳐져서 15픽셀이 돼 보일 거예요. 그렇게 수정을 할게요. 자, 이제 LI까지의 스타일은 잡았고요. 그 안에 이제 A의 스타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에서 A의 크기를 보자고요. 컨트롤 클릭해서 해당 요소를 찾았고요. 크기를 확인해 보면 80에 80이에요. 보더가 있죠? 보더를 스트로크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보더의 속성을 확인해 볼게요. 보더가 1픽셀에 이 색깔로 있습니다. 색깔 복사해 주세요. 자, 위드와 하이트 확인됐고요. 보더 확인됐고 그 안에 글씨 가운데 그리고 이 높이 안에서 높이가 얘가 80인데 보더를 안쪽으로 뽑았잖아요. 그러면 글씨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 공간은 80에서 2픽셀 펜 78픽셀이 되겠죠? 라인 하이트를 78픽셀 주면 되겠습니다. 예, 폰트 사이즈 28픽셀 정도 하면 이 사이즈와 똑같이 나와요. 해볼게요. 위드 80, 하이트, 텍스트 라인 센터. 보더도 있었죠? 보더 1픽셀에 실선에 아까 카피한 색깔 넣었고요. 라인 하이트가 80에 안쪽으로 보더를 뽑을 거니까 글씨가 차지할 수 있는 순수한 높이는 78픽셀 뿐이 안 돼요. 박스 사이징을 이용해서 위드에다가 보더가 더해지지 말라고 해야죠. 보더 박스 해주시고요. 얘가 디스플레이 블럭이 있어야 LI가 만든 공간 안에서 온전하게 위드 80, 하이트 80이 나옵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자, 기본적인 컬러는 확인 좀 해볼게요. 디자인 좀 봅시다. 이거 그림이기 때문에 아이드로퍼로 색깔을 확인할게요. 기본적인 컬러는 얘입니다.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바뀐대요. 자, 일단은 안에 글씨 색깔 지정을 해줬고요.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있고요. 폰트 사이즈 지정을 해줄게요. 얘가 우리가 폰터썸으로 가져왔으니까 폰트 사이즈 28픽셀 정도 주면 화면과 같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마우스를 올렸을 때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요. 배경색 확인할게요. 아이드로퍼로 그냥 확인했고요. 배경색이 얘입니다. 그 안에 글씨색이 흰색으로 바뀌어요. 누구한테 마우스를 올렸을 때? A한테 마우스를 올렸을 때 A에 호버를 했을 때 이 요소의 백그라운드가 원래 색깔인 글씨의 색깔이
있던 게 배경색으로 변경이 되고요. 컬러가 흰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를 볼게요. 네, 이렇게 마우스로 했을 때 색깔이 바뀌는 것까지 해서 부터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전체적인 화면을 보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할게요. 위에 헤더, About Me, Latest Articles, Contact 있고요. 부터까지 해서 디자인을 참조해서 HTML 작성하고 그리고 CSS의 공통 스타일부터 잡고 각각의 섹션별로 CSS 작성하는 걸로 해서 간단히 디자인 참조해서 웹페이지 만들기를 완료했습니다.